그래서 좀 4학년 수업은 다소 학술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배웠던 부분을 좀 취합해서 이해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학년도 좀 일부 있지만은 어쨌든 4학년 마지막 학기 수업으로 그런 이제 좀 특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대 사범대 수업을 나간 적이 있는데 2학기 수업을 나가면은요 9월 추석 지나고 한 달에서 2달 이상을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4학년들 같은 경우에 학과 특성상 이 임용 시험이잖아요. 졸업 시험은 당연히 졸업 시험 봐야지 이제 민간 중등 교사 자격증이 나오고 또 임용이 되기 위해서 임용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어떤 학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취업 특성상 전공 특성상 4학년 2학기 때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학과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 임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좀 있고 또 2년제인 경우에도 오히려 뭐 4학기밖에 수업을 안 하지만은 마지막 그 4학기 때는 또 취업 관련해 갖고 또 집중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율성을 좀 보장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 분야나 이게 딱 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뭐 얘기한 대로 현업에서 지도자로 일단은 취업을 하는 경우가 그래도 예비 취업 중에서는 한 50% 정도가 되지만은 다양한 분야의 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성에 많이 맡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학교에 있는 뭐 교수들이랑 선배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하다 보면은 그 커피 먹는 시간 정도, 한 30분에서 뭐 길어야 1시간 정도 대화 나누는 건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고 이 수업도 여러분 제가 오픈 채팅방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오픈 채팅방에 등록을 하시고 제가 뭐 여러분들 추석이나 이런 상담 같은 거를 거기서 좀 예약을 하려고 그래요. 뭐 한 학기 정도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앞으로 한 학년도 있지만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기를 내더라도 수업 시간에 와갖고 오전에 미리 문자하고 이렇게 내는 것보다 한 학기에 제 수업 뭐 못해도 2개씩 듣고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시잖아요. 한 번 정도 만나서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 계획이 어떻다라고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고 수업기 같은 수업기를 내고 뭐 대외 활동 뭐 준비하는 게 있으면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은 조언 아닌 조언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교에 일부러 정떼실 필요 없잖아요. 학교 오실 때 시간 잡아갖고 하고 가능하시면 주로 화요일 날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몇 시 시간 괜찮으세요? 하면 거기서 그냥 오케이 하면은 되고 딴 사람 중복 안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게시를 해줘야지 그 다음 사람도 하니까는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어느 때나 좀 공강 시간이 있으시면은 활용해갖고 오픈 채팅방에다가 중앙대학교 유재부 치면은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오셔갖고 미팅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공지사항이나 시험 관련된 내용도 통합적으로 스케줄 관리 거기서 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고 또 과목별로는 어느 정도 이 클래스에다가 올리기도 하지만 거기서 중복해서 스케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다양한 채널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책론, 정책, 요즘 정치의 무관심, 정책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일부는 정치 혐오, 외면, 뭐 관심 없음, 그게 나랑 무슨 상관, 뭐 이런 식으로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사회 구조에서 경제적 구조도 있고 문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것이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권력을 빼앗는 것은 정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정책의 형태로 발전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스포츠 입문, 스포츠는 왜 하는가, 왜 스포츠에 열광하는가, 스포츠를 왜 소비하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비할 것인가, 경영, 경제, 산업, 마케팅, 소비자적으로 봤습니다. 미디어적으로도 봤죠. 미디어적으로도 봤지만은 정치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최근 들어서 스포츠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몸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죠. 자, 여러분 나이 드시면은 지금 부모님이 아직 은퇴 안 하셨죠? 현역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뭐 노년에도 하지만은 직장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에서 국가 경기, 경제, 대통령이 바뀌면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없이 좀 꿋꿋하게 본인의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뭐 세세적으로 여러분이 아직 크게 이제 경험은 못 해봤지만 그냥 우리가 주변 사람만 봐도 대통령이 바뀌거나 경제가 바뀌고 하면은 이 정권이 바뀌면은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 사회 구조도 바뀝니다. 같은 관점에서 대통령이나 어떤 사회 흐름상 정권을 가진 계층이 스포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스포츠의 발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스포츠가 뭐 수업을 다 들었었으니까는요. 우리나라 스포츠가 발전된 시기 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번 볼게요. 10년대, 90년대, 00년대, 2010년도, 2020년도. 스포츠를 정책적으로 봤을 때 80년대는 어떤 정책 기조로 스포츠에 대한 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10년대에는. 80년대에 주로 정권의 특성은 뭐였어요? 정권 특성. 80년대는 여러분 당연히 태어나지는 않으셨죠. 90년대생. 90년대생. 그 어린 적 기억을 좀 되돌려서 90년대에는 자기는 어렸을 때 스포츠를 어떤 식으로 접했어요? 학교라든가 외부라든가 뭐 어떤 종목 내지는 스포츠 접하게 된 루트가 뭐가 있었어요? 아, 프로 스포츠가 나왔어요. 80년대는 세번 스포츠의 시대였나요? 프로 스포츠의 시대였나요?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죠. 83년도에 프로야구 출범을 했죠. 또 80년대 스포츠 이벤트 펄파올림픽 무지무지 큰 펄파올림픽 때 저는 초등학교 또 축구도 그 시기에 80년대 1년인가 2년 뒤에 84년도인가 85년도에 했죠. 70년대 말에서는 일부의 스포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씨름이라든가 복싱이라든가 프로레슬링입니다. 이러한 어떤 이벤트성 스포츠가 주기였어요. 왜냐하면 70년대에 라디오랑 TV가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TV와 라디오가 나오면서 이벤트성 스포츠가 인기가 있었어요. 가끔 매번 못했어요. 80년대는 86 아시안 게임과 페파 올림픽을 계기로 하면서 이제 일부의 이벤트 종목이 아니라 모든 종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엘리트
엘리트 스포츠를 했는데 그 다음에 프로리그도 했어요. 80년대. 그럼 80년대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자리 잡은 이 88년이 끝나고 이제 후드리그에 1차년도 2차년도 하면서 생활체육을 하게 돼요. 90년대에 이제 이때까지 대부분 8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군사정권이었죠. 군사정권에서는 체력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보는 스포츠 또 3S로 해갖고 스포츠를 또 이 정치를 좀 희석시키는, 연결시키는 그런 걸로 해갖고 오히려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생활 스포츠와 코어 스포츠와 국제 스포츠가 다 발전이 되게 됐어요. 단점은 뭐예요? 다 따로따로였어요. 다 따로따로여갖고 조합적인 시스템을 가르치는 국민 정권으로 바뀌면서 김영삼 정권이라든가 김대중 정권이 오면서 군사 정권에 있었던 모든 게 다 식었어요. 모든 게 다 식었어요. 그래서 스포츠도 없어져요. 체육 구기단이 있었습니다. 국이 체육청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청 정도만한 사이즈의 체육청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90년도에서 2000년대는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오히려 예산이라든가 이런 감소했어요. 다만 이때에 발전되게 된 거는 생활체육 쪽으로 발전이 됐죠. 2000년대 전후로 해갖고 다시 정권이 또 바뀌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 다시 올 때 스포츠가 경제화됩니다. 경제화. 왜 경제화 되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당연히 경제 출신 경제인 출신이니까는 모든 것을 경제 자원화 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은 가능하면은 문화 콘텐츠나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만들자. 거기에 이제 스포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고 확인이 된 게 2002년 월드컵 이후 월드컵이에요. 그래서 스포츠가 경제화됐어요. 지금 2022년도지만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은 5년 정도의 문재인 정권 그죠? 정도를 보면은 스포츠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나 관심은 어떤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스포츠로 주나 안 돼, 수업으로 인권 합치도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유로할 경제적 국제체육, 생활체육 하면서 다음 인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스포츠가 또 바뀌어요. 그것들이 다 정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스포츠는 사실은 국제체육은 이제 좀 많이 감소했죠. 국제체육이 감소했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생활체육의 비인기 종목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감소했지만 생활체육 중에서 종목은 감소했지만 뭐가 이 과정에서 생겨난다 그러면은 개인 운동, 용품업, 시설업, PT, 필라테스, 요가 이러한 것들이 또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새롭게 자리 잡은 형태로 이 정책이 바뀌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스포츠에만 미치는 영향은 아니죠.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소한 스포츠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나 경제 어떤 트렌드를 읽을 때 환경 분석을 하죠. 환경 분석을 하는데 거시 환경 분석을 해요. 거시 환경 분석하면은 어떤 분석 툴이 있죠, 여러분? 환경 분석하면 어떤 분석 툴이 있어요? 환경 분석.
S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패스트. P는 뭐예요? 퀄리티. 정치, 정책. E. 경제, 이코노미. 소셜 테크놀로지. 우리가 경영, 경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빼놓지 않고 분석하는 것이 정책 환경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업이라든가 유통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대부분 그 시대에 권장되고 좀 올리려고 하는 정책 기조에 맞는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활용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사회활동을 하는데 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 이제 뭐 이게 졸업하면 끝이겠지 그러지만 졸업하고 또 몇 년 있으면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 낳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뭐부터 시작을 해요? 영유아 보육 정책에서부터 관심을 다시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개인이 나이를 먹고 가지만은요, 하는 활동이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게 계속 순환됩니다. 계속 순환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노인복지, 여러분 노인 되려면은 멀었죠. 멀었어요. 부모님이 노인 되는 건 얼마나 멀었어요. 노인복지, 그다음에 뭐 영유아복지 이런 것도 굉장히 금방금방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약간 리뷰를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제 수업 중에서 리뷰가 보통은 케이스라고 나오는데 리뷰가 나오는 거는 페이퍼 리뷰. 페이퍼 리뷰인데 다른 논문들은 아니고 제 논문들 중심으로 리뷰를 좀 하려고 해요. 뭐 정책 논문도 쓰고 경영 마케팅 논문도 쓰고 하는데요. 사학년이고 하니까는 논문도 한 번씩 보는 그런 진행을 수업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주문 뭐 저기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취업계가 좀 많기 때문에 녹화된 내용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못 오시거나 결석하신 경우에는 수업 내용으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정책과 법, 체육 행정, 체육 관리, 스포츠 조직, 정책까지 개념하고 리뷰하고, 수업의 법적 대상, 육성 가치, 모형, 법 정책, 통계, 국가의 책무, 이것들은 다 리뷰예요. 이것들은 리뷰인데, 사실 이번 학기 특히 좀 수업 인원이 적고 해서 이론 내용을 조금 줄이고 리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리뷰를 많이 해서 그 리뷰에 대한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논문 찾아볼 일이 거의 없으시죠? 논문 찾아볼 일이 거의 없는데 다른 사람들 논문을 제가 얘기하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석사라면 모를까 방대한 양의 논문을 같이 보면 또 상관이 없는데 한두 개를 보는데 타인의 논문을 보고 뭐 내용이 이렇다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제 논문을 중심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학기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과제는 간단한 정책 제안입니다. 뭐 발표를 하기는 하는데 뭐 제작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비판 내지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시민 정책 제안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취업계인 경우 녹화 제출도 가능하고 취업계 아닌 경우는 저희 수업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도 수업과 마찬가지로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 수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수업 평가를 할 때 출석이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오늘 첫 주이고 첫 주라서 또 안 나온 친구도 있고 취업계 내갖고 안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출석을 최대한 참여하셔갖고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되 안 나오셔도 성적 산출 근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라도 제가 수업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의 전체적인 개요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는 왜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면 통치권자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나요? 정치의 목적은 뭐죠? 정치는 학적으로 봤을 때 정치의 목적은 권력의 획득입니다. 시대전에는 대권을 누가 잡느냐, 그거를 잘하기 위한 활동들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채택하고 있죠. 정부의 선거를 하려고 하면 투표를 해요. 투표는 어떻게 해야지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국민의 선택이죠. 국민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사회 유지인가요? 아니면 사회 변화인가요? 안정적인 사회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회가 있고, 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사회. 애매모호하죠. 기준은 없어요. 이상적인 사회.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 우리 경영의 목표는 뭐예요? 경영의 목표는 기업 이윤의 추구죠.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행정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비영리 조직이 되는 거예요. 비영리 조직에 뭐를 추구하는 게 행정일까요? 행정은 비영리 조직에 국가라든가 지자체에 뭐를 추구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번영과 발전, 즉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지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있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거고, 국민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의 책무인데 우리가 주관 가치에서 봤을 때 경영, 행정, 그 다음에 정책은 보면은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나눠서 우리가 살펴봐요. 정책의 목표도 이것이 좀 비슷한 개념으로 정책은 국가가 하는 활동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경영은 기업이죠. 행정은 비영리 조직이에요. 정책은 국가로 한정됩니다. 물론 요즘은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정책도 들어가요. 그 중간 기업과 정부 사이에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혼돈이 될 수도 있지만 기업과 행정은 분리가 되잖아요. 행정과 정책은 분리가 애매해 보이지만 정책은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하는 활동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내용은 행정이지만 물론 개념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은 국가가 하는 활동이고 목표는 정부기관이라고 했어요.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기관이 하는 활동이고 목표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론, 경영론, 정책론을 따로 보는 것이 주체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주체가 일단은 구분 짓는 게 첫 번째 오늘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상태가 목표입니다. 바람직한 상태는 사회 문제가 해결되거나 감소되는
발전된 상태를 얘기를 해요. 바람직한 상태,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적인 미래의 모습입니다. 30년 뒤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30년 비전. 기업도 30년 비전, 100년 비전을 짜는데 국가가 100년 비전이 없어서야 되겠어요. 근데 계속 5년짜리 비전으로 갑니다. 누군가는 혁신적으로 50년 뒤에 대한민국을 봐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쇠퇴하고 퇴보할지도 모르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가질 수 있는 큰 방향성,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정책이 뭐에 맞물려 있냐면 정치에 맞물려 있어요. 정치는 뭐예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게 정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위로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계속 발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학이란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요. 정책학의 연구 대상은 주로 그래서 공공적으로 공공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책학의 개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라스웰은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을 설명하고 정책 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학문. 공허하죠. 뒤에 마지막 거를 보면 정부 활동. 이쪽으로 요약을 할게요. 정부 활동. 원인 있는 기간, 정부 활동의 원인 및 결과, 과정까지 설명을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정책의 주요 기관은 그럼 어디죠? 스포츠 정책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기관. 또 국회. 그렇죠? 또 국가의 행위라고 그래갖고 국가만 결정하는 건 아니죠. 민간에서도 사회활동이라든가 시민단체도 정책에 참여하죠. 미디어 참여합니다. 그게 정책과 관련된 주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에는 결정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대한 요소로 봤는데 좀 후기에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지식 정보, 정책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 정보를 창출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책학의 속성 까지 한번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정책학의 속성. 정책은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렇죠? 법은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규범의 약속이죠. 그거를 베이스로 이상적인 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살펴봐야 돼요? 사회적 기준, 규범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미 통계도 알아야 되고요. 행정도 알아야 되고 스포츠 정책을 한다면 스포츠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순수 학문이라기보다는 응용사회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다학제, 다학문 방면의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문제 지향적 정책은 정해져 있는 채널을 따라서 가는 순서도 있지만은 문제를 발굴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 지난 문재인 정권에는 스포츠 인권, 스포츠 기본권이 큰 화두였죠. 자, 그 전에는 그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시 삼았지 않았던 거죠. 문제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죠. 자, 이번 윤석열 정부의 스포츠에 대한 아젠다는 뭘까요? 아직 설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반이기는 하지만은 이 정부에서 스포츠에 대한 어떤 문제, 어떤 발전, 학교 체육을 정상화시킬 건지, 경제화를 시킬 건지, 다시 엘리트 체육을 해갖고 할 것인지, 아니면 e스포츠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아젠다 설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왜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난 정권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 초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들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걸 뒤엎는 데 초점을 맞추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재정립하는 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상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뭐 토지, 재산 이러한 정책들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떻게 끌어올렸던 변화시켰던 부분을 거기서 더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리는. 근데 어떤 게 이상적인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을 그래서 어떻게 봐요? 사회 문제부터 시작을 해요. 정책학을 하려 그러면은 사회 문제가 무엇이냐, 그 지향적인 것이 한문제 특성입니다. 문제를 결정을 하고 정책 결정, 집행, 평가, 이 과정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정책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결정 시스템,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정책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 초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은 모든 분야의 학문을 다 묶어서 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운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운동,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혁신, 변화, 발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초학문적인 접근을 실시합니다. 스포츠하고 많이 닮아있죠. 스포츠도 스포츠라고 하는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학문을 융합시키고 응용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적이고요. 독창적이고 비합리적이기도 합니다. 네, 정치와 운동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 판단, 그리고 윤리적, 철학적 판단도 마찬가지고요. 시간 감각, 현실적인 문제, 미래지향적인 문제, 그다음에 동태적이고 변화 가정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정책학, 우리가 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세부 전공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저 정도의 이 정도 수업 정도의 여러분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하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의 대상, 방법, 절차, 목적, 그 다음에 스포츠 정책의 특성, 이슈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간으로 한 학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정상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톡방 들어오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수업할 때 여러분 같이 이야기하고 참여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학기지만은 열심히 하실 거죠?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